여러분, 어떻게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휴식도 좀 취하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몸도 좀 풀었으니까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사업법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 또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볼 때 이 사회복지법제론 시험 문제 중에 이 아까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약간 이게 좀 엉클어지게 해가지고 다음 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은 다음 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배워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를 하면서 때로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꼭 이 사회복지 사업법 안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법인을 만들 때 이 사회복지 사업법 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요. 사회복지법인은요, 법인 설립은 허가제예요. 허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인데요. 이 사회복지법인은 허가제다라는 거. 요게 가끔 이제 문제를 헷갈리게 해요. 사회복지법인은 인가제입니다. 인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회복지법인은 신고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허가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X예요, X.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1급 시험을 볼 때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제다라는 거 아셔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정관 부분인데요. 정관은요. 우리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요. 이 사회복지법인에는 정관이 있어요. 정관. 이 정관은요. 그런 규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인가는 시도지사가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처분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돼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되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된다. 요게 이제 1급 시험을 볼 때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정관에 대한 쭉 내용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 및 요건이에요. 이게 종종 또 문제의 보기로 잘 나와요.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 5명에서 7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5명 이상이냐 7명 이상이냐 요 숫자의 차이에 따라서 답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1급 시험을 볼 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학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 밑줄 친 부분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구성 및 요건이에요. 그 법인 이사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출연자, 이게 돈을 댄 사람이죠.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뭐 친인척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 요 파란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사가 되더라도 이사 인원 중에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구성 및 요건으로서 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의 연임을 할 수가 있다. 또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외국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임기는 2년이면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원 중에서 이사 규정과 감사 규정에 대한 정확한 그 연도,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원의 보충인데요. 그 이사 또는 감사예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보충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에요. 그 보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 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자, 사람인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조직은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그 등록증 자체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부받는 것처럼 주민등록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사회복지 시설을 하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조직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원의 겸직 금지예요. 임원의 겸직 금지.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시험 문제에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정된 조직, 그것을 사람으로서 인정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을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사와 감사기 때문에 이 임원들에 대한 규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는 반드시 겸직 금지가 있어요.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어요. 즉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데는 직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시설장만 가능하지 직원은 할 수가 없다. 요거 종종 이제 1급 사회복지사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생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나중에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보완을 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감사는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모두 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직책을 겸직 금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대한 규정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요, 재산이 일정액이 있어야 돼요. 재산 소유가 의무예요. 재산 없이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 법인은 재산을 소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알려면 어느 규정을 봐야 될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법인은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과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재산의 처분에 대한 그런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이게 이제 설립은 허가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법인의 설립이 허가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취소가 되는지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도지사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즉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청문을 거치고 그 후에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조건은요, 1번서부터 11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겠죠.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또 목적 사업 외에 사업을 하였을 때는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조건 11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설립허가 취소 조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허가의 당연 취소. 이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정하는 기관은 지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재산 처리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 법인은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된다. 자녀 재산의 처리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 재산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법인의 수익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문에 1급 사회복지사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사회복지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수익 사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신 수익 사업에 생기는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인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수익 사업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사회복지 법인 규정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 원칙은 단식불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복지 법인의 합병이에요. 합병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설 합병과 흡수 합병,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때로는 사회복지 법인이 이렇게 신설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기존의 법인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그 합병 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종종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합병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구를 했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시도지사냐,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시군구청장이냐, 요거를 약간 이제 틀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규정의 마지막으로요. 동일 명칭 사용 금지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 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기관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규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또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또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되고요.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죠. 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부를 예를 들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규정에 의한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고주의 원칙. 근데 아까 사회복지 법인은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죠? 허가주의 원칙이에요. 허가주의 원칙.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요거 지난번에 제 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요 지문이 약간 좀 꼬아가지고 여기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에도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게 정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 안전 점검. 요것도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의장은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규정인데, 요번에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요 밑에 항목을 이제 좀 섞어가지고 기술을 했더라고요. 그 2번에 시설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번 문제를 이제 꽈가지고요. 어떻게 보기를 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거 틀린 거죠.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건데, 요거를 좀 섞어가지고 1번하고 2번을 섞어가지고 보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의 설치. 그래서 아까 우리 용어 정의를 할 때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치 부분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사회복지관의 정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밑에 1번서부터 5번 이런 내용들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의 장이에요. 시설의 장. 그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항상 상근을 해야 돼요.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규정하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1번서부터 4번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요. 많이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1번서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거 별표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요. 이 가끔 이제 그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요것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파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장은 후원금품 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조항이에요. 강제 규정이거든요.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별표시 여러분들이 꼭 이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설에 비치해야 할 사안들은 시행규칙 제2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것은 시행규칙 제25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신고, 시설의 설치에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신고에 관한 규정을 1번, 2번, 3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거나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좀 궁금한 사안들, 뭐 휴지를 할 경우, 또 재개를 해야 될 경우, 폐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뭐 시설장님이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쭉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일일이 지금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도 포함되고 또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이게 종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신고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입소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고요. 또 시설 수용 인원의 제한에 대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수용 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재가복지에 대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가복지 서비스. 있을 제자, 집가자. 이 재가복지라는 규정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재가복지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정봉사원의 양성, 이 가정봉사원의 양성, 우리가 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요양보호사 규정은 없어요.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요양보호사 규정은 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종종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 요양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법을 배우면서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비용의 징수, 또 국유,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평가거든요. 그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 사회복지 시설 및 그 사회복지 간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3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게끔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면요. 3년 단위로 이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쯤 많이 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그 시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에 가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단법인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또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게 되면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권익을 증진을 시켜주고요. 또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칙 조항에 대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요 파란색 안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종종 이런 관련돼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벌칙 조항에 대해서. 자, 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을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그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위반일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종종 나오는 또 문제이기도 해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사회복지 사업법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를 하고 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배운 사회복지 사업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